오늘 우리가 펼쳐볼 이야기는 한여름 햇살처럼 평화로운 작은 마을에서 시작됩니다. 아이들은 웃고 어른들은 농담을 주고받고 마을 사람들은 매년 이맘때쯤 치러지는 전통을 준비합니다. 그러나 이 전통은 누군가에겐 끝이자 심판이며 모두에겐 그 누구도 말하지 않는 공포입니다. 셜리 잭슨, 복권. 당신이 믿고 있는 정상은 정말 안전한가요? 6월 27일 아침은 맑고 화창했다. 한여름 햇살의 따스함이 신선하게 퍼졌고 꽃들은 만개했고 풀은 무성하게 푸르렀다. 마을 사람들은 오전 10시쯤 우체국과 은행 사이 광장에 모이기 시작했다. 어떤 마을에서는 인원이 많아 복권 추첨이 이틀씩 걸려 6월 26일부터 시작해야 했지만 이 마을은 인구가 약 300명에 불과해 복권 추첨은 2시간 정도밖에 걸리지 않았다. 그래서 오전 10시에 시작해도 정오에 점심을 먹으러 집에 갈 시간은 충분했다. 아이들이 제일 먼저 모였다. 방학이 막 시작된 참이라 자유의 기분이 그들에게는 아직 익숙하지 않았다. 그들은 잠시 조용히 무리를 지어 있다가 곧 왁자지껄 뛰놀기 시작했고 그들의 대화는 여전히 교실과 선생님, 책, 꾸중 같은 것들로 가득했다. 바비 마티는 벌써 돌멩이로 주머니를 가득 채워 넣었고 다른 남자아이들도 곧 따라했다. 그들은 가장 매끈하고 둥근 돌을 골랐다. 바비와 해리 존스, 디키 들라크루아. 마을 사람들은 이 성을 들라크루아라 발음했다는 광장 한쪽 구석에 돌무더기를 쌓고 다른 아이들의 습격을 막으며 지켰다. 여자아이들은 따로 서서 서로 수군거렸고 남자아이들을 힐끗힐끗 쳐다보았다. 아주 어린 아이들은 먼지 속에 뒹굴거나 형이나 누나의 손을 꼭 붙잡고 있었다. 곧 남자 어른들이 모이기 시작했다. 그들은 자기 아이들을 둘러보고 농사나비, 트랙터와 택시 같은 얘기를 나누었다. 그들은 광장 구석의 돌무더리에서 떨어져 모여 있었고 조용히 농을 던지며 웃기보단 미소 지었다. 이윽고 여자들, 빛이 바랜 헌 원피스와 스웨터를 입은 아낙들이 모습을 드러냈다. 그들은 서로 인사를 나누고 가십을 주고받으며 남편 곁으로 다가갔다. 그리고 곧 아이들에게 소리쳐 불렀다. 아이들은 마지못해 대답했다. 4번, 5번은 불러야 가까이 왔다. 바비 마티는 엄마의 손을 피하듯 몸을 틀고 깔깔 웃으며 다시 돌무더리로 달려갔다. 아버지가 날카롭게 한마디 하자 바비는 재빨리 돌아와 아버지와 맏형 사이에 섰다. 복권 추첨은 매년 댄스 파티나 청소년 모임, 할로윈 행사처럼 서머즈 씨가 주관했다. 그는 둥글널쩍한 얼굴에 부침성 좋은 남자였고 석탄 장사를 했으며 아이도 없고 잔소리 심한 아내와 사는 사람이라 사람들은 그를 조금 안쓰럽게 여겼다. 그가 검은 나무 상자를 들고 광장에 나타나자 마을 사람들 사이에서 웅성거림이 일었다. 그는 손을 흔들며 말했다. 오늘은 조금 늦었네요, 여러분. 우체국장인 그레이브스 씨가 그 뒤를 따랐다. 그는 3다리 의자를 들고 있었고 그 의자는 광장 한가운데 놓였다. 서머즈 씨는 그 위에 검은 상자를 내려놓았다. 사람들은 상자 주위로 공간을 두고 거리를 유지했다. 서머즈 씨가 누가 도와줄 사람 있나요? 라고 묻자 잠시 머뭇거림이 있었다. 곧 마틴 씨와 그의 맏아들 백스터가 나서서 상자를 의자 위에 단단히 고정시키는 동안 서머즈 씨는 안의 종이들을 손으로 휘저었다. 복권의 원래 의식 도구들은 오래전에 사라졌고 지금 의자 위에 놓인 검은 상자는 이 마을의 최고령자인 워너 영감이 태어나기도 전부터 이미 사용되고 있었다. 서머즈 씨는 새 상자를 만들자고 해마다 말하곤 했지만 사람들은 검은 상자가 지닌 작은 전통조차 흔들고 싶어 하지 않았다.
현재 사용하는 상자는 그 전 세대 상자의 일부 조각들로 만들어졌다는 이야기도 있었다. 그 상자는 마을의 시초에 정착민들이 처음 만들었던 것이라 했다. 매년 복권이 끝나면 서머즈 씨는 또다시 이젠 새 상자를 만들 때가 됐어요라고 말했지만 그 이야기는 해마다 흐지부지 묻혔다. 검은 상자는 해마다 낡아졌고 이제는 더 이상 완전한 검정조차 아니었다. 한쪽 면은 심하게 부서져 원래 나무 색이 드러났고 여기저기는 색이 바래거나 얼룩졌다. 마틴 씨와 아들 백스터는 서머즈 씨가 상자 안종이들을 충분히 휘젓는 동안 상자를 단단히 붙들고 있었다. 의식의 많은 부분이 잊히거나 버려졌기 때문에 서머즈 씨는 나무 조각 대신 종이 쪽지를 사용하는 걸 성공적으로 정착시켰다. 그는 나무 조각은 마을이 작을 땐 괜찮았지만 지금은 인구가 늘었으니 불편하다고 주장했다. 그 마을 인구는 이제 300명이 넘었고 앞으로도 계속 늘어날 것이 분명했기에 검은 상자에 더 쉽게 들어가는 것이 필요했다. 복권 추첨 전날 밤 서머즈 씨와 그레이브스 씨는 종이 쪽지들을 만들어 상자에 넣었다. 그 상자는 서머즈 씨의 석탄 회사 금고에 보관되어 잠겨 있었고 다음 날 아침 서머즈 씨가 광장으로 가지고 갈 때까지 열리지 않았다. 1년의 나머지 시간 동안 그 상자는 어디에 두어야 할지 애매했다. 어느 해에는 그레이브스 씨의 헛간에, 또 다른 해에는 우체국 바닥에 놓인 채 사람들 발밑에서 굴러다녔고 가끔은 마틴네 식료품점 선반 위에 올려진 채 잊히곤 했다. 복권을 시작하기 전 서머즈 씨가 해야 할 일은 꽤 많았다. 가장 먼저는 가족의 가장, 각 가족, 내 가구의 대표, 각 가구의 구성원 목록을 만드는 일이었다. 그리고 추첨의 공식 집행자인 서머즈 씨는 우체국장으로부터 정식으로 선서받아야 했다. 한때 복권을 여는 사람은 어떤 형식적인 낭송을 했다고 기억하는 이들도 있었다. 음도 없고 기계적으로 읊는 주문 같은 것이었고 누군가는 그가 정해진 자세로 그것을 외웠다고 믿었고 또 다른 이들은 그가 사람들 사이를 돌며 낭송했다고 말했지만 이 의식은 아주 오래전에 사라진 상태였다. 또 다른 의식으로는 사람들이 상자에서 추첨할 때 공식 집행자가 하는 일종의 경례가 있었지만 그 역시 점점 간소화되어 이제는 단지 사람들에게 말을 거는 정도만 필요하다고 여겨졌다. 서머즈 씨는 이런 절차에 능했다. 깨끗한 흰 셔츠에 청바지를 입고 한 손은 무심하게 검은 상자 위에 얹고 그는 마치 매우 단정하고 중요한 사람처럼 보였다. 그는 끝없이 그레이브스 씨, 마틴 씨와 이야기를 나누었다. 서머즈 씨가 마침내 말을 멈추고 모인 사람들을 향해 몸을 돌리려던 찰나 허치슨 부인이 헐레벌떡 광장으로 이어지는 오솔길을 따라 나타났다. 스웨터를 어깨에 걸친 채 사람들 뒤쪽에 자리를 잡았다. 오늘이 무슨 날인지 완전히 잊었어요. 그녀는 옆에 서 있던 들라크루아 부인에게 말했고 둘은 작게 웃었다. 우리 영감이 마당에서 장작을 쌓는 줄 알았지 뭐예요. 허치슨 부인은 말을 이었다. 근데 창밖을 보니까 애들이 사라졌더라고요. 그러고 나서야 오늘이 27일이구나 하고 허겁지겁 달려나왔죠. 그녀는 앞치마에 손을 닦았고 들라크루아 부인은 말했다. 괜찮아요. 아직 위쪽에서는 이야기 중이에요. 허치슨 부인은 군중 사이로 목을 길게 빼 남편과 아이들이 앞쪽에 서 있는 걸 발견했고 들라크루아 부인의 팔을 살짝 두드리며 인사한 뒤 사람들 사이를 비집고 앞으로 나아갔다. 사람들은 기꺼이 길을 터주었고 두어 명은 살짝 들릴 정도의 목소리로 이야기를 나눴다. 허치슨 부인 오시네요. 빌, 당신 마누라 결국 왔네. 허치슨 부인이 남편 곁에 도착하자
서머즈 씨가 환하게 웃으며 말했다. 당신 없이 시작해야 하나 했어요. 태시. 허치슨 부인은 웃으며 말했다. 설마 설거지를 개수대에 쌓아둔 채 나올 수 있겠어요. 조? 군중 사이에서는 부드러운 웃음이 퍼졌고 사람들은 다시 자기 자리에 섰다. 자, 서머즈 씨는 엄숙하게 말했다. 이제 시작해야겠네요. 어서 끝내고 각자 일터로 돌아가야죠. 아직 안 온 사람 있나요? 던바요. 몇몇이 말했다. 던바, 던바. 서머즈 씨는 명단을 들여다보았다. 클라이드 던바. 맞군요. 다리가 부러졌죠? 누가 대신 추첨하죠? 제가요. 여자의 목소리가 들렸다. 서머즈 씨는 그쪽을 바라보며 물었다. 보통은 아내가 남편을 대신하죠. 하지만 성인된 아들은 없나요? 제니? 물론 서머즈 씨도. 마을 사람들도 그 사실을 모두 알고 있었지만 복권의 집행자는 이런 질문을 형식적으로 반드시 던져야 했다. 서머즈 씨는 공손한 표정을 지으며 던바 부인의 대답을 기다렸다. 코러스는 아직 16이에요. 던바 부인은 아쉬운 듯 말했다. 올해는 제가 대신해야겠네요. 좋아요. 서머즈 씨는 말하며 자신의 명단에 메모를 남겼다. 그러고는 또 물었다. 왓슨 집 아들은 추첨하나요? 군중 속에서 키 큰 소년 하나가 손을 들었다. 예, 그는 말했다. 어머니랑 제가 합니다. 그는 긴장한 듯 눈을 깜박였고 고개를 숙였다. 군중 속 몇몇은 말했다. 잘했어. 어머니가 믿을 만한 남자 있어서 다행이야. 좋아요. 서머즈 씨가 말했다. 그럼 이제 워너 영감도 오셨네. 누군가 말했다. 서머즈 씨가 고개를 끄덕였다. 그가 헛기침을 하자 군중 속엔 갑작스런 정적이 흘렀다. 서머즈 씨가 명단을 내려다보며 말했다. 자, 이제 시작하겠습니다. 우선 가족의 가장들부터 이름을 부르겠습니다. 이름이 불리면 앞으로 나와서 상자에서 쪽지를 하나 뽑으세요. 쪽지는 펴지 말고 손에 쥔 채로 모두가 다 뽑을 때까지 기다리세요. 다들 이해하셨죠? 사람들은 너무도 익숙한 일이기에 지시에 귀 기울이는 이는 많지 않았다. 대부분은 입술을 축이며 주위를 둘러보지도 않았다. 서머즈 씨가 손을 높이 들고 외쳤다. 애덤스. 한 남자가 군중에서 몸을 떼어 앞으로 나왔다. 안녕하신가, 스티브. 서머즈 씨가 말했다. 애덤스 씨는 안녕하세요. 라며 대꾸했다. 둘은 무표정하게 어딘지 불안한 미소를 주고받았다. 애덤스 씨는 검은 상자에 손을 넣어 접힌 종이 하나를 꺼냈다. 그는 그것을 한 귀퉁이만 단단히 잡고 성큼 돌아서 가족 곁으로 급히 걸어갔다. 그는 가족과는 약간 떨어져 서서 종이를 내려다보지 않았다. 앨런, 앤더슨, 벤트엠. 요즘은 복권이 너무 자주 돌아오는 것 같아요. 들라크루아 부인이 맨 뒤에 서 있는 그레이브스 부인에게 말했다. 지난번에 한 게 겨우 지난주 같네요. 정말 시간이 빨라요. 그레이브스 부인이 말했다. 들라크루아. 우리 영감이다. 들라크루아 부인이 말했다. 그녀는 남편이 앞으로 나가는 동안 숨을 죽였다. 던바. 서머즈 씨가 외쳤고 던바 부인은 단호히 상자로 향했다. 어떤 여자가 어서 가요. 제니. 또 다른 여자가 저분 가면 우리 차례야. 라고 말했다. 그레이브스 씨가 상자 옆으로 돌아 나와 서머즈 씨와 인사한 뒤 종이 한 장을 뽑았다. 이제 군중 전체에서 남자들이 손에 작은 종이 쪽지를 쥐고 조심스레 뒤집어 보며 긴장에 휩싸였다. 던바 부인은 두 아들과 함께 서 있었고 손엔 종이 쪽지를 들고 있었다. 허치슨, 서머즈 씨가 말했다. 어서 나가요. 빌, 허치슨 부인이 말했다. 그녀 주변 사람들은 웃음을 터뜨렸다. 북쪽 마을에 선 복권을 없애자는 말이 나돈다더군요.
애덤스 씨가 워너 영감에게 말했다. 워너는 코웃음을 쳤다. 미친 것들, 그는 말했다. 젊은 놈들 얘기만 듣고선 말야. 지들한텐 아무것도 만족스럽지 않지. 그러다간 동굴에서 살던 시절로 돌아가자고 할 판이지. 일도 안 하고 그렇게 살라고? 6월에 복권이 있어야 곡식이 풍성하단 말이 있어. 그것도 없이 살다간 병아리 풀이랑 도토리만 처먹게 될걸. 그는 짜증 섞인 말투로 덧붙였다. 복권은 항상 있어 왔어. 저기 젊은 조 서머즈가 저기 올라가선 농담이나 하고 있다니 말이야. 어디는 벌써 복권 없앴다면서요. 애덤스 부인이 말했다. 탈밖에 안 나요. 워너 영감은 단호히 말했다. 철없는 젊은 것들. 마틴. 바비 마틴은 아버지가 앞으로 나가는 걸 바라보았다. 오버다이크. 퍼시. 좀 서둘렀으면 좋겠네. 던바 부인이 맏아들에게 말했다. 금방 끝날 거야. 아들이 대답했다. 아빠한테 달려가라고 준비해. 서머즈 씨는 자신의 이름을 부르고 정확한 동작으로 앞으로 나가 종이 하나를 골라 상자에서 꺼냈다. 워너. 이번이 77번째 복권이야. 워너 영감은 군중을 지나며 말했다. 77번째지. 왓슨. 키 큰 소년이 어색하게 군중 사이로 나섰다. 누군가 말했다. 긴장하지 마. 잭. 서머즈 씨도 말했다. 천천히 하렴, 아들. 잔인히. 그 다음엔 긴 침묵. 숨조차 멎은 정적. 서머즈 씨가 손에 쥔 종이를 높이 들며 말했다. 좋아요, 여러분. 잠시 아무도 움직이지 않았다. 그러다 일제히 모두가 종이를 펼쳤다. 여자들의 목소리가 한꺼번에 터져 나왔다. 누구야? 누가 걸렸어? 던바인가요? 왓슨인가? 곧 사람들의 목소리가 말했다. 허치슨이야. 빌이야. 빌 허치슨이 걸렸어. 아빠한테 달려가. 던바 부인이 맏아들에게 말했다. 사람들은 허치슨 가족을 찾아 고개를 돌렸다. 빌 허치슨은 말없이 서서 손에 쥔 종이를 내려다보고 있었다. 그때 갑자기 테시 허치슨이 서머즈 씨를 향해 소리쳤다. 그이한테 종이 고를 시간도 안 줬잖아요. 봤어요. 그건 불공평해요. 스포츠맨십 있게 굴어요. 테시. 들라크루아 부인이 말했다. 우리 모두 같은 조건이었어요. 그레이브스 부인이 말했다. 닥쳐, 테시. 빌 허치슨이 말했다. 자, 여러분. 서머즈 씨가 말했다. 이번엔 꽤 빨리 끝났네요. 이제 좀 서둘러야겠어요. 시간 맞춰 끝내야 하니까. 그는 다음 명단을 들여다보았다. 빌, 그는 말했다. 당신이 허치슨 가족 대표로 뽑으셔야겠어요. 허치슨 가문의 다른 가구는 있습니까? 돈이랑 이봐요. 테시 허치슨이 소리쳤다. 걔들도 같이 뽑게 하세요. 그 애들도 기회를 가져야죠. 딸들은 남편 가문과 함께 뽑습니다. 테시. 서머즈 씨가 부드럽게 말했다. 당신도 알잖아요. 이건 불공평했어요. 테시 허치슨이 말했다. 그래, 그런 것 같아. 빌 허치슨은 아쉬운 듯 말했다. 다른 남편 쪽 가문으로 들어가니까 그게 공평하긴 해. 우리 가족은 나랑 애들 뿐이야. 그럼 가족 대표는 당신이 맡고. 서머즈 씨가 설명하듯 말했다. 가구 대표도 당신, 그렇죠? 맞아요. 빌 허치슨이 대답했다. 아이들은 몇이죠? 빌. 서머즈 씨가 형식적으로 물었다. 셋이에요. 빌 주니어, 낸시, 그리고 꼬마 데이브. 테시와 저까지요. 좋아요. 서머즈 씨가 말했다. 해리. 아이들 종이 챙겼죠? 그레이브스 씨가 고개를 끄덕이며 접힌 쪽지를 보여주었다. 상자에 넣으세요. 먼저 빌 것부터. 처음부터 다시 해야 해요. 테시 허치슨이 가능한 조용히 말했다. 정말 불공평했어요.
종이 고를 시간도 안 줬잖아요. 다들 봤어요. 그레이브스 씨는 5장의 쪽지를 상자에 넣었고 나머지 종이들은 모두 바닥에 떨어졌다. 바람이 그것들을 들어올려 이리저리 흩날렸다. 다들 봤죠? 테시 허치슨이 주변 사람들에게 말했다. 준비됐죠? 빌, 서머즈 씨가 물었다. 빌 허치슨은 아내와 아이들을 재빨리 둘러본 뒤 고개를 끄덕였다. 기억하세요. 서머즈 씨가 말했다. 쪽지를 뽑으면 모두가 다 뽑을 때까지 펴지 말고 들고 계세요. 해리, 꼬마 데이브 도와줘요. 그레이브스 씨는 작은 소년의 손을 잡고 상자 앞으로 데려갔다. 아이도 순순히 따라갔다. 쪽지 하나 뽑아. 데이비, 서머즈 씨가 말했다. 데이브는 상자에 손을 넣고 웃으며 뒤적였다. 하나만 뽑아야 해. 서머즈 씨가 말했다. 해리, 그거 잡고 있어 주세요. 그레이브스 씨는 아이의 주먹에서 접힌 종이를 조심스레 꺼내 들었다. 데이브는 그의 곁에 서서 그를 올려다보며 궁금한 눈을 보냈다. 낸시, 서머즈 씨가 말했다. 12살 된 낸시는 치마를 살랑이며 앞으로 나갔다. 친구들은 숨을 죽였다. 그녀는 쪽지를 섬세하게 꺼냈다. 빌 주니어, 서머즈 씨가 말했다. 발이 커서 어색하게 움직이는 빌리는 상자를 거의 넘어뜨릴 뻔하며 쪽지를 뽑았다. 테시, 서머즈 씨가 말했다. 테시는 잠시 머뭇거리다가 도전적인 눈빛으로 주위를 둘러보고 입술을 굳게 다문 채 앞으로 나섰다. 그녀는 쪽지를 낚아채듯 뽑아 손 뒤로 감췄다. 빌, 서머즈 씨가 말했다. 빌 허치스는 상자에 손을 넣고 이리저리 더듬다가 쪽지 하나를 꺼냈다. 군중은 조용했다. 어느 소녀가 속삭였다. 낸시만 아니면 좋겠어. 그 소리는 군중의 가장자리까지 닿았다. 예전 같지가 않다니까. 워너 영감이 뚜렷이 말했다. 사람들이 예전 같지가 않아. 좋습니다. 서머즈 씨가 말했다. 이제 종이를 펴세요. 해리, 데이브 것부터요. 그레이브스 씨는 종이를 펼쳤고 군중 전체에서 안도의 한숨이 퍼져나갔다. 그것은 빈 종이었다. 낸시와 빌 주니어도 동시에 자기 쪽지를 펴 보였고 그들 역시 웃으며 종이를 머리 위로 높이 들어 보였다. 테시, 서머즈 씨가 말했다. 잠시 정적이 흐르고 서머즈 씨가 빌 허치슨을 바라보았다. 빌은 종이를 펼쳤고 그것도 빈 종이었다. 대신에요. 서머즈 씨의 목소리는 낮고 조용했다. 종이 좀 보여주세요. 빌 허치슨은 아내에게 다가가 그녀 손에서 종이를 억지로 빼앗았다. 그 종이에는 검은 점이 찍혀 있었다. 그 검은 점은 전날 밤 서머즈 씨가 석탄회사 사무실에서 굵은 연필로 그려 넣은 것이었다. 빌 허치슨은 종이를 높이 들어 보였다. 군중이 술렁였다. 자, 여러분, 서머즈 씨가 말했다. 이제 빨리 끝냅시다. 그들은 의식도 잊었고 원래의 검은 상자도 잃었지만 돌을 쓰는 것만은 기억하고 있었다. 아이들이 만들어 놓은 돌무더기는 준비되어 있었고 종이 조각과 함께 땅바닥 여기저기에 돌이 널려 있었다. 들라크루와 부인은 두 손으로 들어야 할 만큼 큰 돌을 골랐다. 그리고 던바 부인에게 말했다. 어서 와요. 서둘러요. 던바 부인은 양손에 작은 돌을 들고 헐떡이며 말했다. 뉘긴 글렀어요. 먼저 가요. 내가 따라갈게. 아이들은 이미 돌을 들고 있었고 누군가는 꼬마 데이비 허치슨에게도 조약돌 몇 개를 쥐어주었다. 테시 허치슨은 이미 텅 빈 공간 한가운데 있었다. 그녀는 두 팔을 절박하게 벌린 채 다가오는 마을 사람들을 바라보며 말했다.
이건 불공평해요. 돌 하나가 그녀의 머리를 스쳤다. 워너 영감이 외쳤다. 어서 와. 어서. 다 같이. 스티브 애덤스가 맨 앞에 있었고 그 곁엔 그레이브스 부인이 서 있었다. 이건 불공평해요. 이건 옳지 않아요. 테시 허치슨이 비명을 질렀다. 그리고 그들은 그녀를 덮쳤다. 그녀는 외쳤습니다. 이건 옳지 않아. 이건 틀렸어. 그러나 마을은 아무 대답도 하지 않았습니다. 누군가가 돌을 들고 있었고 또 누군가는 고개를 돌렸으며 대부분은 조용히 그저 다음 해를 준비할 뿐이었습니다. 유령보다 무서운 것은 바로 정상이라는 이름을 한 집단의 맹목일지 모릅니다. 셜리 잭슨의 복권이었습니다.